자, 14페이지 맨 아래쪽 이거 맨 마지막에 했던 건가? 수업 끝날 때? 수업 끝날 때 선생님이 막 그냥 막 하다가 반대로 가르친 것 같아서 새로 정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개념 할 때요. 합집합은 크고 교집합은 작다. 큰데 더 커. 얘보다도 더 큰 녀석이니까 부분집합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교집합은 작은 건데 작은 거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이와 같이 포함 관계가 반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작은데 더 작은 게 오고 큰데 더 큰 게 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K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어떤 수가 들어간다고 가르쳤어요? AB의 공배수. 제대로 가르쳤네? 네, AB의 공배수가 들어갑니다. 라고 했고요.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간다? AB의 공약수가 들어간다. 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왜 내 느낌은 반대로 가르친 느낌이 들었지?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제풀이로 질문이 나올 경우에요.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요. K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 중 제일 작은 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까? 제일 큰 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까? 작은 수. 제일 작은 수가 나와요. 제일 작은 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최소 공배수 L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K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 중 어떤 수가 나온다? 제일 큰 수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수는 뭐가 되겠다? 최대 공약수가 나온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가르쳤나요? 제대로 가르쳤구나. 반대로 가르친 줄 알고 찝찝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16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다. 자, 16페이지. 우리 이미 조금 했었죠. 자,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기에서 핵심은 부분집합에 이 원소가 들어있다, 원소가 안 들어있다 라는 개념이고 들어있어도 빼고 안 들어있어도 뺀다. 즉, 둘 다 뺀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 2와 3이 반드시 들어있대. 그럼 4개에서 2개 빼니까 얘는 뭐가 나와요? 2의 4제곱에서 2개 빼주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답을 내면 되잖아. 자,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부분집합인데 2하고 3은 들어있지 않아. 그러면 안 들어있어도 빼냈어. 2개 안 들어있으니까 빼서 얘는 2의 제곱이 되지. 라고 이런 식으로 풀면 되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선생님이 노란색 밑줄을 쳐놓은 요 정도 수학 문제의 특징은요. 중학교 과정이라는 거지.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2와 3이 반드시 들어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2와 3이 들어있지 않은 부분집합의 개수 이런 표현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좀 더 세련되고 일반 학생들이 잘 못 알아보는 색다른 표현으로 나온다야. 그러므로 우리는 뭘 공부해야 돼? 첫 줄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첫 줄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래에 나와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이 위처럼 해석해낼 수 있느냐? 요게 요 파트의 목표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요 이미 요 첫 번째 줄 하나는 했었지. 맞습니까? 2와 3이 반드시 들어있어 라고 하면 와, 2하고 3이 반드시 X라는 집합에 들어있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X라는 집합은 부분집합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뭐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집합 A, 즉 집합 1, 2, 3, 4의 부분집합이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X는 이 집합의 부분집합인데 어떤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구나? 2와 3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인데 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라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미 한번 가르쳤었지.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표현 외에요 또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자, A가 집합 1, 2, 3, 4일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와 3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데 2와 3을 제외한 1과 4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집합 1, 4하고요. X의 합집합을 구했더니 이것이 A라는 집합일 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하고 얘 합쳐서 1, 2, 3, 4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2, 3을 안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2, 3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 X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결국 X는 아무리 커져봤자 1, 2, 3, 4 안에 들어가니까 1, 2, 3, 4의 부분집합인데 2와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표현이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파이팅해요. 잘 공부하세요. 쉽겠어, 어렵겠어? 어려워요. 많이 보셔야 돼요. 보고 거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얘가 얘라는 걸.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와 3이 들어있지 않은 부분집합이야. 와, 이 부분집합은요 2하고 3이라는 원소를 안 가지고 있대. 그 얘기는 뭐냐면 2, 3이라는 이 원소와 이 부분집합은 관계를 따지면 무슨 관계다? 서로소 관계라는 얘기예요. 자, 서로소 관계예요. 그럼 서로소 관계의 대표적인 예가 뭐였는지 한번 기억해보자. A와 B가 서로소야. 우리 보통 그 서로소 어떻게 표현해? A, 차집합. B는 A. 공집합이 나오는 건 포함관계. A가 그대로 나오는 게 서로소였어. 기억나십니까? 네. 외워야 돼. 20번. 포함관계, 서로소관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2하고 3은 하고 요 X는 서로소 관계여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X 차집합, 집합 2, 3은 뭐가 될 때? 서로소 관계니까 X일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2와 3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반대로 서로소는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문제 유형이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집합 2, 3, 차집합 X는 뭐일 때? 집합 2, 3일 때라고 이렇게 나오는 녀석이 있어도 와 이거 보면서 얘하고 얘는 서로소란 얘기구나. X는 2, 3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구나 라고 이렇게 전개를 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요 서로소는 사실 얘보다 더 노멀한 기본 개념식이 뭐였어? A교집합 B는 공집합 이거였죠? 그러므로 여기에 뭐라고 쓰면 돼? X하고 집합 2, 3하고의 공통 부분을 구했더니 얘가 뭐가 될 때? 공집합일 때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기억하자. 2와 3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2와 3과 무슨 관계다? 서로소 관계다. 알겠죠? 네. 2번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때? 위에 거 1번은 쉽지? 하지만 요 밑에 있는 줄들은 어때? 한번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 공부해주세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요 이런 거 나오잖아? 부분집합 문제인 줄도 모르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선생님 여기 친절하게 지금 부분집합이라고 언급을 해줘서 그렇지 이게 빠질 수도 있어. 그래도 부분집합이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집합 1, 2, 3, 4에서 2 또는 3을 반드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 문제는 어떤 표현 때문에 어려워져? 또는 때문에 어려운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아래 있는 문제 4번 문제도 한번 읽어보자. 이 4번 문제는 뭐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까? 적어도 때문에 어려운 문제예요. 자, 또는과 적어도는요 되게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성향이냐면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둘 다. 왜? 이 표현은 2 또는 3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2만 가지고 있는 경우, 3만 가지고 있는 경우, 2와 3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총 몇 가지 경우를 나타낸다? 3가지 경우를 나타내요. 자, 이처럼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또는
적어도 이런 표현 나오면 선생님이 뭘로 풀면 편합니다 라고 했어요? 전체 빼기 부정으로 접근하시면 편안합니다 라고 했죠. 이런 개념은요. 전체 빼기 부정으로 접근하시면 편안합니다. 그래서 야, 이 또는 3을 반드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봐 라고 그러면 그냥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 그리고 빼는 거예요. 뭘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빼는 거다? 1과 4라는 원소만으로 이루어진 부분집합만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집합들은 어때? 2하고 3을 가지고 있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 뭐가 돼? 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답은 이렇게. 전체 빼기 부정. 2와 3을 반드시 2 또는 3을 가진다고? 아, 그럼 2하고 3을 모두 다 안 가지고 있는 집합만 빼버리면 되겠네. 되겠죠? 요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4번도 보도록 합시다.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는 2의 7제곱 빼기 부정.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그냥 짝수만으로 이루어진 집합을 빼버리면 되지. 짝수만으로 이루어진 집합의 개수 2, 4, 6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이 문장을 도대체 어떻게 꼬아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요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데요. 2 또는 3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2하고 3과 x의 교집합을 구했어. 그런데 x는 2 또는 3을 반드시 가지고 있지. 뭐가 될까? 그렇죠.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이런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야. 왜? 부정은 어렵댔잖아 선생님이. 그런데 얘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부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알겠죠? 그럼 얘도 어때? 얘랑 비슷하겠지. 자, 이 녀석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면 얘랑 똑같은 패턴으로 뭐라고씩 세울 수 있어? 집합 1, 3, 5, 7 또 교집합 x는 0이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와, 이런 부정적인 표현 보이면 또는 혹은 적어도와 관련된 요런 문제 유형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3번 보도록 하자. 문제는 엄청 쉬워요. 그래, 1, 2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포함해도 빼고 안 포함해도 뺀다라고 했으므로 얘는 2의 5제곱에서 1, 2 2개 빼고요. 3 1개 빼서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2의 제곱 4개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학적인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1, 2, 3 다 등장한 거요. 다 적어줘. 그래, 1, 2, 3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포함할 수도 있지. 그런데 교집합 x는 뭐가 나오더라? 1,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렇게 표현해버리면 어때? x는 분명 1, 2는 포함하지. 하지만 3은 포함해요? 안 포함해요? 안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수학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변형시켜서 고등수학에서 문제로 출제가 될 거다. 공부를 잘 해야 한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쉬워 어려워? 어려울 수 있어요. 알겠죠? 왜? 이런 거 나오면 위에 줄은 알지만 그냥 이런 거 나오면 이거 보면서 무슨 소리야? 이런 애들 되게 많아. 알겠지?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6번은요. 동치관계 표현 없어요. 그냥 답 내보라고 냈습니다. 자, 6번 문제 풀어서 답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 답 다 내신 분은요. 구해서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답은 몇? 이렇게. 8개. 또 다른 의견? 또 다른 의견? 8개 외에 다른 답이 나온 사람? 46개? 46개? 예. 8개와 46개 외에 또 다른 답이 나온 사람? 틀려도 돼. 56. 또 다른 답이 나온 사람?
참고로 정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낸 이유는 뭐냐면요. 틀려보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틀려야지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안 틀릴 테니까. 예, 틀리고서 속 좀 쓰리라고.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네 그때 속 쓰렸지. 이제 맞출 수 있어. 이거 풀라고. 왜? 굉장히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문제여서 실어놨어요. 답은 7개예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부분집합 중 짝수만으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의 개수 이러니까 짝수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아예 처음부터 홀수가 없다고 생각해버리자. 그냥 2, 4, 6만으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구나. 2, 4, 6 원소 3개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런데 이 2의 세제곱 안에 뭐가 들어있어? 이 8개의 집합 안에 공집합이 들어있는데 공집합은 짝수만으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빼기 1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뭘 뺀 거다? 공집합을 뺀 거예요. 공집합을 빼야 한다. 그래서 답은 몇 개 되겠습니까? 7개. 이 문제 대부분 애들이 얘 세제곱 8개 이렇게 많이 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틀리지 말라고 지금 틀리라고 실어놨어요. 자,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정리. 됐죠? 네.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요. 예, 마지막 개념인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 어떤 녀석들인지 구경부터 해보자. 18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보면 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야구와 축구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 24명 이런 식으로 가거나 8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3권의 책 ABC 중 적어도 한 권씩을 읽게 한 다음 A를 읽은 사람 40명 막 이런 문제 나왔죠? 요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의 문제는 전부 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는 크게 어떻게 나뉠 수 있냐면요. 2가지 문제 유형으로 나뉠 수 있어요. 집합이 2개가 등장하는 문제와 집합이 3개가 등장하는 문제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면 옛날 옛적에 집합이 중학교 수학책에 들어있었을 때는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관련 문제 중학교 문제는 전부 집합 2개짜리였어요. 고등학교 문제는 전부 다 집합 3개짜리였어요. 즉 집합 2개짜리는 되게 쉬워요. 집합 3개짜리는요. 단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라도 모르면 답을 못 내요. 즉 어렵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쉬운 것과 어려운 것 둘 다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집합 2개는 그냥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적어 놓으세요. 벤 다이어그램 콤마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푸시면 돼요. 그런데 딱 신경 써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콤마에 짝 뒤에다 계속 연결해서 씁니다. 단 교집합 영역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을 땐 교집합 영역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을 땐 X로 놓고 푼다. 단 교집합 영역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을 땐 X로 놓고 푼다. 예요. 자, 사실 집합 2개짜리도 공식은 존재합니다. 공식은 존재해요. 근데 이 공식을 안 써도 그냥 답이 나와. 자, 이 공식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건지 좀 나온 김에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넓이를 구하는 것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A 합집합 B 이 전체 넓이를 구한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거야. 전체 넓이를 구하려면 우선 A의 넓이를 더해줘야겠지. 그리고 B의 넓이를 더해줘야겠지. 그럼 한 번씩 넓이를 더해야 되는데 2번이나 넓이가 더해진 부분이 있네? 그러면 우리는 A 합집합 B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 한 번을 빼야겠지. 그게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공식 나온 김에 상식이니까 2번만 읽고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NA 합집합 B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한 번 더
NA 합집합 B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자, 외우는데 전혀 어려움 없지? 당연하지.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어머 2번 더해졌네? 한 번 빼버려야지. 요런 논리야. 근데 그 공식조차도 필요 없어요. 집합 2개짜리는. 자, 그러면 우리 집합 2개짜리 문제가 얼마나 쉬운지 다음 페이지 문제 넘겨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페이지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야구와 축구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24명,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32명, 야구와 축구 중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5명이었다. 이때 축구만 좋아하는 학생 수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여기에는요 4개의 집합이 존재해요. 야구를 좋아한다,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축구를 좋아한다,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영역은 솔직히 여집합으로 나타내어지잖아.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 야구 좋아하는 애들, 바깥은 전부 야구 싫어하는 애들이라고 치자. 그리고 축구 좋아하는 애들, 안쪽은 축구 좋아하는 애들, 바깥은 전부 축구 싫어하는 애들이다라고 치자. 원래 기준은 4개지만 나눠지는 영역은 4개지만 어떻게? 하나, 둘, 셋, 4개지만 맞습니까? 예, 야구, 예, 야구, 예 이런 식으로 4개지만 집합의 기준에서 보면요 야구와 축구 2개인 거야. 알겠습니까? 자, 대상 2개짜리는 쉽다 어렵다? 쉽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축구만 좋아하는 학생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므로 나는 요 빗금친 영역에 몇 명의 학생이 있는지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 사실 대부분의 90% 이상은요 야구와 축구를 동시에 좋아하는 애들의 숫자를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준 이 교집합 영역을 뭐라고 표현해 놓고 문제를 푼다? X.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줄줄이 소세지처럼 그냥 풀립니다. 자,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 24명이었지. 그럼 우리 여기 뭐라고 쓰면 돼? 야구만 좋아하는 학생의 수는 24 마이너스 X.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32명이니까 32 마이너스 X. 자, 야구와 축구 중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니까 바깥쪽에 5명. 그런데 학생은 전체 몇 명이었다? 50명이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깥에 5명이 있으니까 얘 이거 3개 더한 게 몇 명이 되어야 된다? 45명이 되어야 된다. 근데 요만큼을 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x에서 24지. 아, 결국에 식은요 24에다가 32 마이너스 x를 한 값이 45가 되면 된다는 얘긴데 내가 구하려는 것은 32 마이너스 x죠. 그러므로 32 마이너스 x의 값을 구하면 답은 몇이 되겠다? 21이 되겠다. 자, 집합이 2개일 때 그냥 벤다이어그램 그리고 x 적어놓고 x에 얘 가지고 식 정리해가지고 얘네들 몇 명 되겠네 라고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야.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네. 이게 중학교 수준에서 보통 나오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야. 되겠습니까? 즉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단 얘기야. 너무 쉽고 유치해서.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대상 3개짜리 개념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집합 3개짜리는요 애들이 되게 못해요. 자,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집합 3개짜리도 잠시만요 너무 키웠구나. 네. 자, 집합 3개짜리도요 당연히 벤다이어그램은 그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벤다이어그램 그리는 것까지는 솔직히 심한 말로 개나 소나 다 해요. 그런데 애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부분이 이 집합 3개짜리는 얘는 공식 없어도 그냥 본능적으로 풀렸지. 얘는요 100% 아주 철저하게 공식을 적용해야지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마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구조가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조금 인식하고 있어야 해요. 자, 그래서 우리요 요 개념 집합 3개짜리 연습 들어가기 앞서서 예전에 배웠던 거 개념 하나만 정리하고 가자.
집합의 이 원소의 개수가 3개다. 우리 이거 줄여서 어떻게 써? 시작. NA는 4. 자, NA는 집합이에요, 수예요? 수. 수죠. 그러므로 집합이 아닌 수에 불과하다. 집합이 아닌 수에 불과하다. 자, 수에 불과하니까 연산기호로는 어떤 기호들로 풀어야 돼? 시작.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으로만 풀어야지. 막 합집합, 교집합 이런 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자,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N은 공집합이다. 이거 맞는 표현이다. 틀리는 표현이다. 틀리는 표현이다. 같지 않아? 자, NA는 0이다. 맞는 표현이다. 틀리는 표현이다. 맞는 표현이다. NA는 숫자는 낼 수 있어. 예전에 이런 거 배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집합 3개짜리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풀어볼 거예요. 우선 집합 3개짜리가 나오면요. 그림이요. 보통 문제로 나올 때요. 이런 식의 2개가 서로 소관계여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문제와 일반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앞에 집합 2개짜리랑 똑같아. X, Y 이렇게 놓고 그냥 공식 없이 막 풀어도 답이 나와. 알겠습니까? 쉬운 유형이야. 그러면 어려운 유형은 어떤 그림이다? 이런 그림이 바로 집합 3개가 나오는 어려운 유형 문제다. 알겠죠? 이런 그림. 우리는 지금부터 이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식부터 만들 거예요. 야, NA 합집합, B 합집합, C. 오, 그래요, 선생님? 이만큼 있을 때 이 면적 전체를 구하란 얘기죠. 예.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NA를 더할 겁니다. NA. 자, NA에 해당되는 영역. 하나, 둘, 셋, 넷. 요 영역이 바로 NA에 해당되는 영역이지.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뭐 더해야 되겠어? 더하기.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영역 구하려면 MB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MB 해주면 MB에 해당되는 영역은 이렇게 파란 영역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 더해줘야 됩니까? NC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NC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이런 게 한 번씩만 더해줘야 되는데 여기 2번씩 더해주고 심지어 3번씩 더해진 영역도 있네?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빼야 돼. 우선 뭘 빼겠어? 요만큼을 빼버릴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이너스 N A 교집합 B라고 해서 A 교집합 B 부분을 뺄 거야. A 교집합 B 부분 끝에 있는 거 하나씩 지워버려야지. 빼야지. 이렇게 빼야지 하고 뺐습니다. 이제 또 뭘 뺄 것 같아? 마이너스 N B 교집합 C. B 교집합 C 부분에 있는 걸 또 빼요. 또 하나씩 지워버려야지. 이렇게 잘 지었어요. 이제 또 뭘 뺄 것 같아요? N, C 교집합 A. 그래서 C와 A 사이에 있는 녀석을 또 이렇게 빼서 잘 뺐다. 모두 하나씩 됐나 봤더니 문제가 생겼지. 얘가 텅 비워버린 거야. 3번 더하고 3번 빼고 해서 이것도 한 번은 들어가야 되는데 맞죠? 그래서 뭐라고 써주면 된다. 플러스 N, A 교집합, B 교집합, C라고 쓰게 됩니다. 이게요. 집합 3개짜리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를 풀 때 반드시 들어가게 될 공식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공식 3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NA 합집합, B 합집합, C는 NA 플러스 NB 플러스 NC 마이너스 NA 교집합 B 마이너스 NB 교집합 C 마이너스 NC 교집합 A 플러스 NA 교집합 B 교집합 C. 구조적으로 외우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지? 자, 한 번은 보고 외울 거고 3번째는 눈 감고 외울 거야. 시작! NA 합집합, B 합집합, C는 NA 플러스 NB 플러스 NC 마이너스 NA 교집합 B 마이너스 NB 교집합 C 마이너스 NC 교집합 A 플러스 NA 교집합 B 교집합 C. 눈 감고 시작!
NA 합집합 B 합집합 C는 NA 플러스 NB 플러스 NC 마이너스 NA 교집합 B 마이너스 NB 교집합 C 마이너스 NC 교집합 A 플러스 NA 교집합 B 교집합 C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요. 이 공식 막 적용하는 게 아니라 끼리끼리 친구끼리 몰려다녀요. 요런 애들은 각자 이렇게 세 그룹의 친구 모임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